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주말에 기록적인 강풍을 몰고 왔던 링링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반도를 빠져나가서 소멸은 했지만 참 많은 후폭풍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은 분들까지 있는데 자세한 피해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이번 태풍의 이름이 링링이잖아요. 네. 이게 홍콩에서 제출이 된 건데 예쁜 소녀를 부를 때 부르는 애칭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이름이 무색하게 이 한반도에서는 엄청난 위력의 강풍을 몰고 와서 이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는데요. 이 먼저 충남 보령에서는 75세 최모 할머니가 바람에 휩쓸려서 이웃집 화단 벽에 부딪혀서 숨졌습니다. 이 경찰은 창고 지붕을 손보다가 이 바람에 휩쓸려 30m나 날아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할머니가 붙잡고 있었던 건지 어쩐지 몰라도 하여간 와보니까 저기 널려서 저리 도로가 있더라고요. 이 인천에서는 한 대학병원 근처에 있는 주차장 담벼락이 무너졌는데요. 네. 이 주차장에서 버스를 정차하고 잠시 숨을 돌리던 30대 시내버스 기사 안모 씨가 이 무너진 담벼락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또 경기도 파주에서는 골프 연습장 건물 지붕을 고치던 61살 이모 씨가 이 강풍에 날아든 지붕 패널에 머리를 맞고 숨졌습니다. 이외에도 이 13명이 다쳤고요. 네. 이 구조 작업에 나선 소방관과 경찰까지 포함하면 모두 24명의 부상자가 있습니다. 또 교회 첨탑이 무너지는 등 3천여 건의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네, 안타까운 피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인데 추석 앞두고 또 농작물 피해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민들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당장 이번 주가 추석이잖아요. 네. 이 때문에 이 낙과 피해를 입었던 이 농민들은 시름이 깊습니다. 이 농작물 피해는 사실 이 정보 집계 결과 이 모두 14,000여 헥타르에 이르는데요. 이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벼가 쓰러지고 또 낙과 피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 쓰러진 벼는 빨리 세워주고요. 이 침수된 노는 뿌리가 썩지 않도록 이 빗물을 빼고 새 물을 이렇게 받아준다면 24시간 안에 이 작업을 해준다면 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이 사과의 탄저병이 생기는 등 병해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방제 작업을 빨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거 뭐 뿌리가 썩지 않게 하려면 한 24시간 안에 그 물을 빼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오늘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농민들 일손만으로는 역부족일 것 같은데 정부에서 좀 대책을 내놨을까요? 맞습니다. 이 정부가 그래서 어제 오후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복구에 총력을 다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군까지 나서라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데요. 네. 이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태풍에 대처하시느라고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KBS와 각종 SNS 등이 재난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알려주셔서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복구에 임하는 일이겠습니다. 행정력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군도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그 농식품부가 구체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네. 이 농가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을 하고요. 네. 또 병충해 방지를 위한 이 방제 작업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낙과 피해를 본 농가에서는 이 추석 연휴 전에 재해 보험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또 저리로 재해 대책 경영 자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피해가 발생하고 열흘 전에 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니까 피해 농가에서는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태풍이 역대 태풍 가운데 5번째로 강한 바람을 몰고 왔다 이런 또 조사가 있던데 앞서 이제 이낙연 총리가 좀 언급을 해줬지만요. 그 많은 국민들이 또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보를 해주면서 큰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인 KBS에는 지난 그 태풍 기간 동안에 무려 3만여 건의 예. 시청자 제보가 쏟아졌는데요. 그랬군요. 이거는 이 지난 재난 당시 한 1,000여 건 정도 시청자 제보가 있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이 구체적으로 이 시청자들이 보내준 제보 영상들을
사례를 함께 보시면요. 네. 이 강풍을 견디지 못한 나무들, 또 엿가락처럼 휜 전봇대, 예. 또 강한 바람에 시민이 밀려 넘어지는 이 아찔한 순간들이 어이구. 시청자 눈에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 같은 시청자 제보는 이 재난 방송을 단순히 시청하는 이 수용자 입장에서 벗어나 네. 이 적극적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KBS는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로서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보다 네. 1시간 일찍 이 특보 체제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 지난 6일 밤 10시부터 24시간 동안 연속으로 생방송을 이어갔습니다. 네. 또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했었는데요. 이 태풍 접근 이틀 전부터 매일 9시 뉴스를 통해서 철저한 대비를 촉구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뉴스 특보에서는 이 전국 각지의 CCTV를 활용해서 이 태풍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시청자들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참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방송을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이 피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상황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추석 앞두고 이제 이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야생 진드기로 인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사망자가 올해 처음으로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야생 진드기가 도심 산책로 그리고 공원에도 밀도 높게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7살 여성 A씨는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이른바 살인 진드기로 불리는 야생 진드기. 특히 벌초와 석류가 잦은 가을철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요. 산책을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진드기 있는지 정말 몰랐네요. 정말 아유 조심해야겠구나 생각이 딱 드네요. 혈소판 감소증후군 바이러스를 옮기는 야생 진드기입니다. 진드기에 물렸을 때는 핀셋 등으로 진드기를 제거하고 즉시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19년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135명 발생 중에 29명 사망으로 해서 치사율이 21.5% 정도 됩니다. 보통 10건 내외로 사망자 수가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마치고 나서는 혹시나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는지 한번 관찰을 하시고 이후에도 혹시나 어떤 의심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시고 만약에 증상이 나타나시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야생 진드기 감염병. 과연 대책은 없는 걸까요? 네, 방금도 보셨겠지만 물리면 치사율이 20%가 넘습니다. 생각보다 강력한 치사율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갑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야생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이 우리나라에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건가요? 네, 상당히 많긴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게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쯔쯔가무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봄철, 여름철, 가을철에 발생하는 이제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직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라인병도 국내에서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먼저 최근에 이제 감염증 중에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 발생 현황이 연간 한 1000건에서 적게는 한 6000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사망이 많지는 않은데 네. 특히 고령 환자들 중심으로 해서 한 연간 10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군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이제 2011년도에 국내에서 처음 확인이 됐었는데 네. 2014년부터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 보통 한 50명, 100명 수준이었다가 재작년부터 200명 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연간 뭐 적게는 20명, 많게는 5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어서 국내 사망률은 한 20% 정도로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올해는 이미 이제 한 135명 이상 발생을 했다고 돼 있고 네. 그중에 사망자가 29명이기 때문에요. 20% 넘게 사망을 계속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특히 이제 가을철에 야외 활동 많아지면서 발병자랑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사율 들으니까 정말 또 무서워지는데 쯔쯔가무시병 그리고 SFTS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 좀 전해주시죠. 이제 쯔쯔가무시는 이제 그 털진드기라 그래가지고요. 네. 이제 주로 가을철에 이제 유충인데 이 유충이 성충이 되기 위해서는 흡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뭐 설치류라든지 이런 데 묻어 있다가 네.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한테도 이제 묻어서 이제 혈액을 이제 흡혈을 하게 돼 있고요. 네. 이제
이제 이게 주로 어두운 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 몸에 들어오면 뭐 겨드랑이라든지 사탕후루진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숨어들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물고 난 다음에 이제 잠복기가 한 1주에서 2주 정도 되고요. 그 1주, 2주 지나면 열이 나기 시작하고 또 이게 혈액을 타고 이제 균이 흘러다니면서 네. 이제 혈관염을 주로 일으키기 때문에 혈관염 있는 부위에 한 50원짜리 동전만한 그런 반점들이 이렇게 이제 막 우긋부긋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또한 물린 부위는 꺼멓게 딱지, 보통 가피라고 표현하는 딱지가 잡혀서 네. 이 가피가 보이면 이게 찌찌가무시한 감염이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주로 이제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이제 야외 활동 때문에 생기는데 네. 특히 추석 전후에 뭐 성묘하러 간다거나 벌초하는 분들 또 요새 가을에 이제 밤따기나 감따기 같은 체험 활동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체험 활동들 특히 이제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가을에 가을거지 하시는 가운데 뭐 가수원이나 이제 논밭에서 이제 그렇게 추수하시다가 걸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SFTS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FTS는 이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불리는데요. 2009년도에 중국에서 처음 확인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국내에서 발생하나 마나 긴가민가 했었는데 실제로 2011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야생 진드기 중에 하나인 작은 소 참 진드기에 의해서 걸리는데 이게 네. 처음 물릴 때는 이제 1mm 미만으로 아주 적어서 물릴 때 사실 크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흡혈을 뭐 며칠 동안 흡혈을 계속할 수 있는데 흡혈을 하면 크게는 뭐 1cm에서 2cm까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몸에 붙어 있는 거 보고 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초반에는 뭐 중국에서 기록 보면 뭐 사망률이 40%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현재는 전체 사망률 한 6%에서 10% 내외 정도로 보이고 그러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니까 실제 감염돼도 증상이 없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서 네. 실제 감염 사망률은 한 10에서 20% 내외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국내에서 최근에 계속 이제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튼 뭐 벌초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군인분들은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뭐 쯔쯔가무시라든지 SFTS 같은 경우가 걸린 사람들과 접촉하면 사람들 간에 전염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시 전염이 되는 병인가요? 쯔쯔가무시는 이제 사람 간 전파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가 혈액에서 계속 다니면서 증상을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피가 혈소판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네. 코피가 나거나 출혈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런 혈액을 이렇게 닦아주다가 가족이 전파된 사례들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중증혈소판 감소 증후군이 고령 환자에서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중간에 이제 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 같은 거를 하다 보면 혈액이 막 튀니까 튀죠. 그 혈액이 튄 그 혈액에 노출된 의료진들이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한 3번 정도 이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야외 활동할 때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런 장소들은 정말 진드기들이 너무 좋아하는 곳이다. 좀 피해야 한다.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철 되면 추수하시러도 나가고 예. 뭐 감따러 나가시는데 이게 논과 밭 그리고 이제 나무 밑 그다음에 이제 등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제 등산한 등산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잔디 쪽이나 이제 나무에 가까운 쪽에는 다 진드기가 있게 돼 있거든요. 특히 요 최근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강 고수분이나 이런 잔디가 있는 공간에서도 네. 이제 이런 진드기들이 발견된 적들이 사실 있습니다. 한강에도 있어요? 한강에서도 발견된 적들이 사실 있어서 예. 그래서 지금 논과 밭 또는 이제 풀밭 같은 데 갈 때는 이제 맨몸으로 가시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예. 어쨌든 풀밭 같은 데 가시면 상당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누구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게 초기 증상을 좀 우리가 알아둬야 좀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직접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감인 줄 알았어요. 왜 매일 으실으실 춥고 열이 나면서 막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촌에 일하고 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몸이 가려웠어요. 끓었는데 그 다음부터 막 머리하고 막 한기도 느껴지고 이렇게. 네, 가렵다는 말씀만 좀 빼면 증상이 정말 독감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쯔쯔가무시든 SFTS든 초기 증상은 아주 고열이 나면서 네. 시작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잠복기도 한 1, 2주 정도 되고 나서, 그러니까 특히 야외 활동하고 1, 2주 지난 다음에 시작이 되고, 쯔쯔가무시는 이제 물린 부위가 전형적으로 딱지가 꺼멓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
근데 이제 이게 위치가 잘 안 보이는 데 좀 많아가지고요. 이제 주변 가족분들한테 꼭 확인을 해달라고 해주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50번짜리 동전되는 게 전신으로 이제 빨갛게 퍼지면서 나타납니다. 네. 근데 다만 SFTS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린 부위가 좀 빨갛게 붓는 분들도 있지만 네. 거의 대부분들은 이제 안 보이게 되고요. 그 초기 증상이 아주 고열나고 열나고 힘들고 토하고 설사하고 이런 식으로 와서 그러니까 처음에 뭐 장염이 온지를 착각하고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증상이 조금 초기 증상이 애매한 면들이 좀 있습니다. 네. 교수님, 특히 좀 감염이 좀 잘 되는 분들이 뭐 따로 있거나 그런 건가요? 이제 주로 그러니까 츠츠가무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SFTS도 그렇고 주로 50대 이상의 환자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네. SFTS는 뭐 작년 2017년 발생 보면 그 270명 중에 250명이 50대 이상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사망자는 더 연령이 많은 70대 이상의 이제 농촌에서 주로 거주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네. 특히 노령 환자들 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두 가지 질환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리고 났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츠츠가무시나 이제 SFTS는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에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진드기가 참 영악한 게 이제 물면서 주변에 마취약 같은 것들을 이제 뿌려서 물린지를 잘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네. 특히 SFTS 같은 경우는 물린 다음에 몸 같은 것들을 잘 확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물린 상태로 계속 붙어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조심해서 떼지 않으면 또 그 침이나 이런 것들이 안 빠지는 수가 있어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조심스럽게 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특히 네. 야유 활동하고 난 다음에는 몸에 이제 물린 자국이 없는지 잘 체크하고 진드기 묻어 있는지 아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네. 특히 옷 같은 경우도 잘 털어주셔야 그래야 알겠습니다. 이제 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여쭤볼게요.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은 그 피부 노출을 최대한 야유 활동을 삼가셔야 되고요. 네. 요새 이제 모기기피제나 곤충기피제 같은 경우에 뿌리게 되면 이제 많이 예방이 된다고 돼 있고 특히 바닥이나 이런 거 앉을 때 반드시 돗자기 깔고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에 참 좋은 정보